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연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먼저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전세 사기 특별법은 지난 4월 2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후 27일 만인 지난 5월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고 또 논란이 되는 현안에 대해 여야가 이렇게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피해자들은 이 전세 계약 횟수와 상관없이 살던 집이 이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 한도 내에서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 사건들을 보면 이 집주인과 재계약 시 이제 보증금을 증액하는 바람에 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특별법은 이런 피해자들에게도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이 가능토록 해서 이 당장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까지 1.2에서 2.1%의 이 저리 대출을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그 외 또 이번 특별법에서는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또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또 만약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면 정부는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해주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두고 반쪽짜리 해결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상당한 상황입니다. 특히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특별법의 이 적용 대상, 즉 피해자의 인정 요건을 보면은 이 보증금 기준을 기존 최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또 신탁 사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 피해자 요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여기에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또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잃었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이제 피해자로 규정한 것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범위가 기존보다 크게 넓어졌지만 이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단지 이 보증금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마친 후 이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 건데요. 문제는 입주 전 전세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이 이중 계약 사기를 당한 이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애당초 주택에 입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항력 자체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번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법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라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특별법이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우선 매수권, 즉 이제 피해자가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에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문제는 이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이 우선 매수권이 있어도 행사할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가구가 하나의 건물에서 각자 살고 있지만 이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 즉 단독 주택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101호, 102호 이렇게 호실별로 별도 등기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다가구 주택을 매매할 때는 각 호실을 분리해서 사고 팔 수가 없고 오직 건물 전체에 대해서만 이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다 해도 자기가 사는 호실뿐 아니라 전체 건물을 함께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결국 최우선 변제금 상당액을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이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되는 겁니다. 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당장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남겨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